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정말 작은 영화들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영화는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배우도 중요한데 영화 자체의 힘만으로 요즘 작은 울림을 주는 영화들이 꽤 많죠.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기자님?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네. 영화에도 흑수저, 금수저가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귀향 동주라는 작품은 그런 면에서 초라한 태생을 또 극복을 하고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네.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귀향 같은 경우에 박스 오피스 지금 1위를 찍고 해외 개봉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소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당초에 흥행은 좀 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어떤 자발적인 국민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일절에는 이날이 좀 특별한 날이어서 그런지 일일 하루 관객이 42만 명을 동원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데도 이 같은 기록은 엄청난 거였고요. 현재도 계속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보면 1위를 달리면서 현재 3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동주는 박스오피스를 오히려 역주행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준익 감독의 연출작이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흥행 배우가 출연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 파워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또 흑백으로 영화가 처리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것 같다. 보는 재미가 없던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반응으로 또 뒤늦게 이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반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귀향과 동주 이 두 작품 모두 제작 과정에서 상당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사연들 품고 있다면서요. 네, 꼭 이런 사연을 꼭 품고 있게 마련인데요. 네. 귀향 같은 경우에 조정래 감독이 각본, 연출, 제작까지 맡았는데요. 무려 한 14년간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일단 제작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투자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국민 펀드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결국 이제 제작비를 충당을 했고요. 네. 또 만들기로 하고 보니까 개봉 직전까지 극장을 잡지 못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어려움이 뭐 기사화되기도 하고 또 극장에 여러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개봉관을 어렵게 얻고요. 또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스크린 수가 확대되는 그런 반응으로 연결이 됐죠. 네, 뿌듯합니다. 정말 이 귀향의 제작 과정부터 개봉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벌써 이제 3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주위에 아는 임산부도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차마 볼 용기는 없어서 너무 슬픈가 봐. 그냥 예매만 해놓고 가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영화에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영화 동주는 어떤 사연이 있는 영화인가요? 동주도 귀향과 비슷한 시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좀 작정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초 제작비가 한 1억 5천여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제작비가 한 5억 정도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작 전부터 절대로 이 영화를 상업적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홍보 비용을 좀 책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흑백으로 촬영을 했고요. 또 물론 그 윤동주, 송동규의 젊은 나날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뭐 흑백으로 할지 칼라로 할지를 두고 이제 제작비 문제가 좀 컸던 것 같대요. 근데 현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영화가 지금 뜻밖의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상영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고요. 또 10일에는 송동규 서거일에 맞춰서 관객과의 토크인 GV도 마련됩니다.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주변에서의 귀향만큼 동주도 시대적인 아픔에 또 많은 화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또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우여곡절을 겪는 영화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두 영화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재조명한 그런 영화인 만큼 이 우여곡절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또 의미가 크고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사랑 받고 또 관객몰이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많이 쌀쌀합니다. 네, 그러네요. 영주 씨가 그렇게 기다렸던 꽃샘추위가 드디어 왔는데. 네, 그러게요. 외투를 그렇게 세탁하고 싶어서 그냥 꽃샘추위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만 또 금방 지나면 정말 따뜻한 봄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맞습니다. 공연계에서 봄을 제일 먼저 감지한다고 하죠? 네, 이때를 또 놓칠 수가 없죠. 네. 공연의 황제로 불리는 이승환 씨 가장 먼저 발빠르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발라드로만 채워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타이틀도 온리 발라드입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또 22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공연을 여는데요. 레파토리 전체를 자신이 그동안 발표했던 발라드 곡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 벚꽃 엔딩의 주인공 장범준 씨도 봄이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4월에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타이틀이 사랑에 빠져요인데요. 본인이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좀 본인과 굉장히 직결되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해요. 4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10개 도시 전국 투어에 나서는데요. 버스커 시절 음악부터 해서 솔로 활동 당시에 발표했던 곡들도 다 무대에 올려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편안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벚꽃 엔딩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봄 캐롤이라고 또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봄에는 라이브로 또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달달한 두 남자, 에릭남과 빌리어 코스터도 합동 공연을 또 펼친다고요? 네, 사실 외모도 굉장히 닮은 두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아주 달달한 제목으로 합동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달달한 보이스로 특히 여대생 팬들이 참 많은데 특유의 매력 넘치는 노래들로 무대를 채운다고 합니다. 4월 24일 오후 5시 단 1회 공연을 삼성 카드홀에서 하기 때문에 공연을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정말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듀 뮤지션인데 맞아요. 딱 1회 공연입니다. 딱 1회. 이거 놓치면 많이 후회하시겠네요. 그리고 연륜이 많이 묻어나는 베테랑 가수들도 공연한다고요? 네, 김범수 씨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인데요. 어느덧 데뷔 17주년을 맞았는데요.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12일과 13일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갔는데요. 17년산 토정 김범수라는 재미있는 타이틀로 관객을 만난다고 합니다. 서울 공연에 이어서는 수원, 인천, 대구, 창원, 부산 등을 돌면서 또 전국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미 역시 이달 26일과 27일 삼성 카드홀 블루스퀘어여서 필 더 보이스란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을 갔습니다. 성남, 광주, 대구, 부산 공연에서 거미는 숨겨진 댄스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는데요. 최근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를 거미가 선보이고 있는데 이 서울 무대에서 이 OST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인권 씨도 오랜만에 공연을 갔는데요. 지친 사람들에게 좀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또 희망을 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에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4월 24일 일산 고향 안암누리에서 전국 투어 걱정 말아요 그대를 공연합니다. 또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적 씨가 불렀던 OST 걱정 말아요 그대의 원곡자인
전인권 그렇죠. 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흔히 이 연말에만 콘서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이렇게 다양하게 봄 콘서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지는 소식도 공연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소식입니다.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아마데우스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아시아 첫 무대인데요. 11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서울 공연에 앞서 용인이나 또 대구 등 먼저 아시아 투어의 워밍업을 마쳤는데요. 아마데우스 하면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강렬한 록 사운드가 만나서 중독성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호평이 가장 많습니다. 네. 서울 공연은 아시아 최초 내한 무대답게 초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한 달이 넘네요. 그러네요. 네. 이 뮤지컬 오리지널 버전 기다리는 분들도 뮤지컬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티켓 예매 서둘러 주셔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 전시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봄을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디자인 전시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색다른 공간 이야기전인데요.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마스터피스부터 현대 디자이너들의 특징적인 작품들까지 모두 색을 주제로 해서 한데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색을 주제로 한 6 아티스트의 사진 작품으로 꾸며지는데요. 인물, 음식, 풍경 등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색을 발견해보는 일상의 발견이란 섹션으로 시작을 해서 색 재료와의 만남, 디자이너의 영감, 가구로의 완성, 공간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마지막 섹션 같은 경우에는요. 침실과 주방, 거실과 같은 공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을 연출하는데요. 빈티지 마스터피스 가구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즘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참 많은 분들이 많고 이 같은 맞아요. 방송들도 참 많은데 이번 전시는 특히 이 셀프 인테리어에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절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마 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자님도 굉장히 봄에 알맞는 화사한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번 전시회 통해서 봄의 색은 어떤 건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